자,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밀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서동수 대리와 오늘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옐런의 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 제목이 상당히 재밌네요. 옐런의 입. 진짜 옐런의 입 이 한마디로 뉴욕 증시가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냥 고꾸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좀 그동안 좀 올해 안에 금리 인상 좀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한 방에 좀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4일 연방하원 금융위원회 옐런 의장이 참 출석을 해서 12월 기준금리를 언제든지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 자체가 시장에 아주 약간의 파급력을 줬었는데요.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틀 내내 좀 순항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매물 출회냐 아니면 정말 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금리 인상이 연내 이뤄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네. 달러는 재차 강세로 또 돌아섰고요. 자세한 그 옐런 의장의 발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사실 100 정도, 그러니까 전 고점을 뚫어놓는 정도부터가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신뢰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 고용 시장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뻔한 얘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새 일자리가 고용 부분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중기적으로 2%라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이 가능한 상황일 때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재차 좀 밝혔고요. 12월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결국에는 데이터에 의존을 해서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아주 그냥 뻔한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 상승으로 시작했던 부분들을 찬물을 좀 끼얹으면서 반락을 했고,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이머징 통화가 약세를 좀 가는 모습들. 그냥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 부분들이지 않았을까. 너무 강했던, 그렇지만 달러 강세가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은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은 고용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하나씩 이제 나올 때마다,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다시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되풀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그나마 괜찮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달 전전달보다 계속해서 좀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지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PMI라든가 ISM 제조업지수 관련해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ADP 민간 고용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약간 이 숫자를 보면서, 숫자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프를 보시면 ADP 민간 고용이 이번에 18만 2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보다 계상보다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별로 제가 봤을 땐 그냥 무난한 수준이지 이게 특별히 좋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 트렌드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하늘색 이 막다 그래프가 네. 치솟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전월 같은 경우도 19만 건 정도 되었었기 때문에 18만 2천 건 가지고 뭔가 너무 좋게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것보다는 이번 금요일 날 있을 논팜 페이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9월 대비 얼마나 이제 증가를 하느냐 이 여부에 정말 온 시장에 이목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해야 될지 이번 옐런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전략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좀 자연적인 시장 조정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금요일 날 이제 그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한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12월 금리 인상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12월 금리 인상의 근거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단기적인 조정 재료로 그냥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수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모든 차트를 다 돌려보셔도 알겠습니다만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을 거의 탈환하기 직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205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이 아웃퍼폼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좀 종목으로 접근하는 이런 좀 작은 전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테슬라 모터스가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움직였냐? 앞으로 뭐 테슬라의 신규 모델이 있다는 그런 신규 모멘텀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좋은 주식들보다 오히려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었지만 4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4분기의 모멘텀이 좀 강력한 주식들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확인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다가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일단 어떤 지표 흐름이 상당히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이 14만 2천 건 비농업 고용 지표 결과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좋지 못했었죠. 이번 컨센서스가 18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전략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블리자드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리자드 하면은 뭐 세계적인 게임들을 정말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서 와우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인수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블리자드가 최근의 흐름이. 예, 거의 뭐 세계 최고라고 뭐 얘기를 해도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블리자드라는 이제 온라인 게임 회사가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캔디 크러쉬 사가로 상당히 유명하죠. 네. 6조 6천억의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뭐 온라인 게임 쪽에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진출을 한다라는 측면. 온라인 게임 업체 중에서 모바일 쪽으로 그다지 성공한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뭐 이러한 것들이 업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게임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바일 시장에 대한 게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외형 성장을 통해서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게임 산업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략을 좀 수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일단 파급력 전에 외신들 반응이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일단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따르면요, 이제 온라인의 강자,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든가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가지고 굉장히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온라인의 강자 블리자드가 킹의 모바일 유저들을 흡수를 한다. 5억 5천만 명이나 되는 킹 엔터테인먼트의 고객들을 가지면서 고객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용자 기반을 확보를 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뭐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해서 리더로 좀 등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2016년도에 한 30% 정도 이익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블리자드처럼 이제 그동안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매출을 일으켰던 그런 업체들이 이 모바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꽤 요즘 최근에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게임사에 대한 이제 투자 스킴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게임이 나오고 나서 한 1, 2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게임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과연 이 회사가 2년, 3년 동안 성장을 하고 이거를
버팀목으로 삼으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에 반해서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게임을 보십시오. 국내 모 회사의 뭐 리니지 같은 게임 지금 도대체 몇 년이 된 겁니까? 이런 게임들 굉장히 장수를 하면서 매출도 오히려 20년 된 게임이 해마다 매출을 최고치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회사라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모바일로 진출을 한다는 측면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애드업을 시키면서 회사 사세 자체가 상당히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을 내는 이 안정성, 이번 분기는 좋았는데 다음 분기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분기도 이 정도는 되고 다음 분기, 내년, 내후년 문제 없는 것이 이제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상당한 좀 장점이다. 어제 이러한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 분명히 좀 굉장히 진하게 나왔어요. NC소프트 주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NC소프트가 리니지라든가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게임을 자체를 모바일화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유저를 확장을 시키는 모습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들이 굉장히 집중적인 매수를 했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 온라인 게임의 캐시카우 굉장히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해서 회사가 더 커지는 이 그림을 어제 시장에서 환호를 하지 않았느냐. NC소프트를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온라인의 어떤 지속적인 수입원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바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리자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NC소프트를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보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